네, 톡톡 건강생활에서는 밝은안과 21병원 박범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좋아요. 네. 지난주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네네네네. 오늘은 드디어 원장님의 전공 분야예요.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겪고 있는 비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네네네. 나이가 들면서 눈앞에 뭐 벌레나 먼지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겪는 증상이 참 주변에서도 많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러는데요. 네네네. 비문증 하면 어떤 안 질환인가요? 네, 일단은 뭐 비문증이라고 하면 뭐안 질환이라고 딱히 이제 뭐 지정하기는 그런 이제 눈에 있는 어떠한 상태인데요. 네, 눈앞에 이제 뭐 먼지라던가 이제 뭐 앞에 실이라던가 뭐 네, 주변에 좀 날파리 같은 게 맞아요. 보인다라고 네,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저도 가지고 있고요. 아, 정말요? 예, 저희 부모님도 가지고 계시고 제가 네. 이제 뭐 진료를 봤을 때 제 친구들도 한 번씩 갑자기 생겼다고 오거든요. 근데 크게 뭐 걱정해야 되는 질환은 아니고 그 눈 안에 있는 뭐 어떤 유리체라는 것이 변성이 일어나서 생기는 일종의 현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만약에 생겼다 하면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쩌면 또 흔한 증상이군요. 그러면 비문증은 왜 발생해요? 이제 비문증이 왜 발생하는지를 보려면 이제 눈의 이제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눈 앞과 뒤로 나눠져 있어요. 전방이라고 하고 이제 후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앞에는 이제 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이제 물로 차 있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녹내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눈 네, 뒤에는 이제 유리체라는 젤리로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젤리뽀 같은 거 네, 드셔보셨죠? 예. 좋아했어요. 예, 그런 젤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젤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물과 다르게 유동성이 없어요. 예,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크게 한 덩어리로 네, 뒤에 신경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 이제 그렇게 신경이 붙어 있던 것들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뒤에서부터 있는 신경에서부터 떨어지거나 그러면 눈 앞에 딱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네, 네,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화 네, 현상이 아니어도 젊으신 분들에서는 그냥 그 노화 아니어도 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비문증은 노화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는 또 저와 같은 20대, 30대 그런 젊은 환자들이 또 많아졌잖아요. 네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뭐 책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근시가 있던 분들이 자라면서 더 근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근시가 있으면 다른 분들보다 눈이 좀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네. 길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리체가 딱 뒤에 붙어 있는데 눈이 길면 상대적으로 유리체가 떨어져서 떠다닐 확률이 많이 있겠죠. 네, 음, 그리고 그 저희가 풍선을 길게 한번 불어봤을 때 네. 보면 그 얇아지잖아요. 네. 똑같이 신경이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아, 변성이 일어나서 떠다닐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젊은 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시가 있는 어, 분들에서는. 그래서 저도 요즘 이런 비문증과 같은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였네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겪는 증상 외에도 비문증 하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나요? 이제 뭐 비문증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눈 앞에 뭐가 떠다니는 증상인데요. 이제 뭐 하나가 떠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떠다닐 수도 있고요. 작은 점일 수도 있고 실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거미줄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동그랗게 제일 잘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들이 눈 앞에서 이제 떠다니면서 특히 이제 가운데 왔을 때 좀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비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문증은 약물이나 또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노화에서 발생하는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수술은 하지 않고요. 그 젤리처럼 되어 있는 구조물 중에서 어떻게 비문증이 하나나 두 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잘 사라지진 않고요. 그 젤리가 점차 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로 바뀌면서 그걸 유화라고 하는데 유화되면서 그 이제 비문증들이 좀 아래에 가라앉으면 저희가 눈을 볼 수 있는 시축이라고 하는데 거기보다 밑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제 그
비문증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덜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좀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눈 뒤에 신경 앞에 이제 비문증이 있게 되면은 참 신기하게도 이제 저희가 에너지 전달을 계속 하잖아요. 네. 내가 어떤 걸 보고 있으면 에너지가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갑자기 그 신경 자체를 좀 감쇄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덜 보이게 있지만 저는 덜 보이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건 불가능한 네, 거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그러면은 병적 비문증은 생리적 비문증이랑 달리 치료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아마 비문증이 있다고 하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을 먼저 검색해 볼 거예요. 네, 맞아요. 검색해 보면 되게 무서운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망막박리라던가 네, 뭐 또 다른 것 때문에 그 뒤에 보면 항상 뭐 실명이 되어 있다. 맞아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나 비문증 있는데 너무 겁나서 왔다 하면 대부분 뭐 80%, 90%는 큰 인터넷에서 문제가 보고. 없으신 분들인데요. 네. 앞서 말한 것 같이 뭐 망막이 찢어졌다고 해서 망막 열공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열공이 생기게 되면 신경이 좀 떨어져서 떠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찢어지면서 혈관이 같이 찢어져서 피가 나서 떠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가 다 떨어지는 걸 망막 박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망막 자체가 떨어져서 비문증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포도막염이라고 해서 눈 안에 출혈이나 그 유리체가 아니고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떠다니는 경우에도 비문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적 비문증이랑 생리적 비문증은 어떻게 뭐가 다를까요? 이제 병적 비문증은 네. 생기는 원인이 다르고요. 네. 이제 노화에 의한 생리적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유리체가 이제 변성이 일어나서 생기는 것이고, 병적 비문증은 아까 말한 염증이나 출혈, 신경이나 뭐 이제 신경 자체가 떨어져서 앞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검사를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큰 차이를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병적 비문증은 안과에 꼭 가야 하는 거겠네요? 네, 어쩌면. 그렇죠. 병적 비문증은 꼭 가야 되고, 생리적 비문증도 이제 환자분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생리적 비문증이나 병적 비문증이 처음에 생기셨다 하시면은 무조건? 내원하셔서 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없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안과에는 꼭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증상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증상일까요? 생리적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발생하시면은 약간 불편한 느낌은 있는데 조금 지내다 보면 적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병적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갑자기 뭐 20개, 30개라든지 출혈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때를 지어서 나타난다고 표현을 해요. 환자분들이. 네. 때를 지어서 나타나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시력이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눈이 충혈이 있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거나,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눈의 시야가 줄어들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꼭 이제 병적인 비문증이기 때문에 내원을 하셔야겠죠. 네, 정말 그래야겠어요. 저도 괜히 겁이 나고 네네. 또 그러기도 하는데, 생리적 비문증은 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병적이거나 생리적인 비문증은 어떻게 치료가 되어 가나요? 생리적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체가 전체적으로 있는 중간에 이제 변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떠다니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이제 비문증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리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다 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로 바뀌어서 변성된 부분이 좀 중앙보다 아래로 이동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못 느끼니까 특별하게 치료 없이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유리체 망막 열공이라고 찢어진 데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하면 열공 부위를 혈관이기 때문에 레이저로 찢어서 혈관에서 더 이상 피가 안 나온다게 하거나, 찢어진 부위가 더 떨어지지 않게 레이저로 돌려가지고 더 망막 박리로 진행을 하는 경우를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포도막염 같이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눈 안에 있는 이제 그 각 기관에서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주사라든가 아니면은 먹는 안약으로서 치료를 해서 네.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망막박리가 생긴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직접 눈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호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러겠네요. 그렇게 점점 심화가 되기 전에 빠르게 내원을 해야겠는데,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백내장이라는 것을 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백내장 수술 후에도 비문증이 생겼다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백내장 수술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고 나셔서 항상 오시는 것이 보이긴 잘 보이는데 갑자기 눈앞에 뭐가 나타났다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드리죠. 수술 전에도 설명드리고요. 이제 보통 비문증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밝은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흰색 벽지라든가 그런 걸 볼 때 가장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같은 원리인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좀 혼탁했던 수정체가 깨끗하게 바뀌게 되면서 빛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빛이 많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떠 있는 비문증이 반사가 돼요. 그래서 원래 없었던 게 나타난 게 아니고요. 네. 원래 있었는데 못 느끼던 것을 이제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은 빛이 너무 잘 들어오고 그 눈이 좀 더 밝게 바뀌었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끝으로 비문증 환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또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네, 오늘 이제 방송을 듣고 이제 뭐 비문증이 있으신 분도 꽤 많을 텐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비문증이 하나 생겼다, 두 개 생겼다 해서 지켜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제 젊으신 분들도 근시가 뭐 3, 4 이상 되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이제 안과 검사를 해보면 아까 병리적 비문증이 생기기 직전 단계인 그 변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망막 변성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 레이저로 그 열공이라든지 그런 걸 예방할 수 있어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추후에 큰 병으로 갈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증이 뭐 하나, 두 개여도 일단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것이 내 몸에 이제 병리적인지 생리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구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안과에 내원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또 이제 제가 선생님을 뵌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질문을 네네네. 해주셨어요. 예, 예. 혹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진료를 하시면서 겪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나 또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없는데 1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거는 그냥 마지막에 한번 네네. 그냥 기억이 정말 너무 감동적인 감동적인? 감동적인 뭐 일로 인해서 뭐 왔다던가 네. 뭐 이런 거 없을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네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지켜보는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꼭 있어요. 아이들이 사시된다. 음. 정말 그런 영향이 있나요? 네, 실제로 영향이 있습니다. 네. 가까운 거를 이제 보는 걸 근시라고 하고요. 멀리 보는 거를 이제 원시라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을 자꾸 보게 되면은 이제 눈이 근시 원시를 조절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근시에 약간 고정되는 잘하면서 많이 보기 때문에 계속 근시로 더 진행을 하면서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시가 있게 되면 눈이 이렇게 좀 이제 모여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굴절조절 내사시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네. 근시가 있거나 할 때는 그 스마트폰을 이제 자주 보게 되면 더 근시로 가기 때문에 사시가 좀 더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눈을 좀 스마트폰 하면서 덜 깜빡거리니까 안구 건조증 같은 것도 더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저희들 같은 뭐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노트북이나 PC를 보다가 잠시 눈 운동이나 눈 쉼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중 하나가 멀리 보기라던가 눈을 감았다 뜨기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베스트, 좋은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성장기에서는 사실 가까이 있는 거를 봤으면 꼭 멀리 있는 거를 보는 시간을 3배 이상 늘리라고 해요. 3배요? 네네. 근거리를 10분 봤으면 멀리를 뭐 30분 이상 봐야 그 조절하는 능력에 있어서 뭐 이제 근시로 더 안 가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조절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다 되어 있겠지만 또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조절 능력이 또 떨어지니까 노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해서는 마찬가지로 봤을 때는 좀 눈을 쉬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또 마찬가지로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요. 좀 눈을 세게 감는 연습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예, 뭐 PC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하고 다시 원장님 뵈러 가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요. 연장선의 질문 같아요. 눈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눈 운동, 그리고 눈 시력을 호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뭐 눈 운동이라고 하면 뭐 네.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눈을 감고 뭐 위아래 좌우로 움직인다. 네, 뭐 그렇게 하고 그 가장 좋은 것은 뭐 이렇게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눈에 네. 대서 네,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음, 있는데 이제 또 눈을 너무 또 세게 누르게 되면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 이 정도 해서 눈이 좀 따뜻해졌을 때 눈에 살짝 대고 있는 정도.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또 따로 이제 뭐 눈이 좋아지거나 하는 시력이 뭐 호전되거나 하는 사실 운동은 없고요. 네네. 그냥 자기에 맞는 도수에 맞는 안경을 끼는 것이 눈 시력 그 고정되는 데는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지하는 데는 가장 맞습니다. 좋겠네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거는 저의 지인의 이야기예요. 네네. 눈 사이즈가 너무 네네. 작아서 예예. 병원에 갔더니 라식이나 라섹을 할 수 없다라는 네네네. 답변을 받았대요. 아, 그래요? 정말일까요? 아, 그분 네. 있으면은 저희 병원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밝은 안과 네. 21병원을 예, 예. 한번 모셔봐야겠네요. 네네네. 눈이 작은 거랑은 실제 수술이랑은 크게 아마 상관이 없고요. 네. 아마 그 눈 각막이 얇으면은 라식이라든지 뭐 라섹, 스마일 라식이라든지 그런 거 선택하는 거에서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이라 아마 그거를 말한 것 같거든요. 눈이 작다는 것이 아니고 네. 각막이 얇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렌즈 삽입술이나 그런 걸로 교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작은 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런 다양한 시술 그리고 수술 기법이 있으니까 꼭 이런 종류의 뭐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꼭 내원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라식이나 라섹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볼게요. 네네.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은 어느 정도 나이에 하면 적합하다 하는 연령대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아, 뭐 라식이나 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성장기에는 계속 도수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성장이 다 끝난 20대 성인부터 하는 것이 좋고요. 또 너무 이제 30대나 40대 이상 되게 되면 또 말씀드렸다시피 조절 능력이 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돼서는 또 그 라식이나 라섹을 하게 되면 근거리를 보는데 좀 장애가 있으니까요. 20에서 30대에서 성장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가본 안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장 네네. 선생님께서 안경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저도 지금 라식과 라섹, 스마일 라식 이렇게 앞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 한번 여쭤봤을 때 그분께서는 아, 그것들의 뭐 부작용의 하나 때문에 시술하거나 수술하는데 좀 제한이 있어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들께서 라식이나 라섹을 추천해 주시기는 하지만서도 이렇게 안경을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참고로 예, 네, 안 안경 끼고 안 끼고 계십니다. 예, 눈이 원래 좋아서 저는 안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저희 장인어른도 안과 의사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 근데 뭐 네. 라식 수술 많이 하시는데 저희 장모님도 바로 했습니다. 아, 장인어른이 했고 네. 제가 이제 밝은 안과 20일 올해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저희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라식 수술했습니다. 이 답변으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보고 계시죠? 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인공 눈물들을 평소에 가지고 다녀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인공 눈물이 있고, 또 저희들이 쉽게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인공 눈물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두 개의 차이점 크게 있다고 하면 설명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뭐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고
그 화장품을 바르지 않습니까? 네.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인공 눈물 넣으시는 환자분들이 항상 이거 뭐 매일 넣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그 아침에 세수하시고 화장품 바르시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바르셔야 된다고. 근데 저희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데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치료 목적에 있는 연고 같은 경우에는 네. 처방을 받아서 써야 되잖아요. 같은 원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보습이라든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뭐 약제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가 있고요. 네. 그 효과가 좀 입증되어 있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성분이 조금 틀리긴 한데 이제 처방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일회용 안약의 뭐 복용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꾸준히 넣는 게 이제 보통은 한두 번 넣고 나 괜찮으니까 또 그만 네. 넣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유지가 안 돼요. 눈물층이 한번 보호가 돼서 꾸준히 유지되려면 나는 괜찮아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4번 넣는다 하면은 4번을 꼭 음, 넣으시는 것이 가장 이제 정해놓고 내가 눈이 괜찮아도 한두 달 이상은 유지하는 것이 눈 건강에 건조증 치료에 좋죠. 한두 달이나 해야 되는 네, 거였어요? 맞아요. 아,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많으세요? 같아요. 예, 예. 그렇죠. 한 번 네네. 딱 하고 나왔으면 이제 끝. 네네.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인공 건조증 때문에 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건조증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질환이 아니고 관리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침에 내가 스킨로션 바른 거를 귀찮아하지 않는 것처럼 인공 눈물을 평상시에도 계속 쓰는 것을 생활화하시면 그것도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문증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추가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니까